안녕하세요. 직장인 돈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코인 장세와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향후 방향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이 주말간에 저는 어쨌든 간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지표상으로 보면은 한 4만 8천 불, 4만 9천 불 사이에서 5만 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에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방향성을 잡아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세고, 이제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나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저는 뭐 이번 주에도 조금씩 더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안 한 이유가 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괜히 이제 제가 언급을 했다가 조금 어떤 분들께서 피해를 보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자제를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조금 다시 안정화가 됐고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뭐 아는 걸 좀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코인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코인을 실질적으로 거래 말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전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는 것, 그러니까 앱 서비스가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앱이라고 불리는데 대부분 다 ERC20으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앱들이 만들어져서 그 이더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에 있는 김치 코인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ERC20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렇게 뭐 활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뎁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이 무엇이 있을까로 발전을 해나가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전체 이제 블록체인의 2.0이라고 불리다가 그 뒤에 이제 뭐 이오스나 이런 메인넷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이 죽으면서 뭐 이오스는 여러분들께서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CPU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뎁의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런 뎁 서비스보다도 디파이나 이런 쪽이 더 훨씬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NFT 관련돼서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쓰임이 있었고 이런 쓰임이 그냥 이제 실물에서 보면은 그 오일, 기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제 원유를 사용하는 거와 같은 것처럼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을 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가스 프라이스가 너무 올라가서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전에부터 이제 이더리움을 사실 POW라는 이제 채굴 방식에서 POS라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그 방식을 전환하려는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있었다기보다는 실제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드포크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베를린 하드포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POS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세계, 이 코인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그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POW에서 POS로 변환하는 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이걸 약간 제가 대입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장 큰 메인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2017년도 불장일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이제 포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포크가 되면서 이제 그 용량을 늘리는 그런 이 포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가장 큰 메인 이벤트였거든요. 그럼 또 비트코인 캐시는 또 거기서 이제 사토시 비전으로 쪼개지고 막 이렇게 막 골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쪼개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2017년도에 가장 크고 핫한 이벤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았고, 그때는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냐 아니냐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직접 그 경험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안내드렸던 저희 지인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결국은 그런 메인 이벤트가 사실 이더리움 메인 이벤트보다 큰 이벤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벤트고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올해 2021년도 7월 달 그 런던 하드포크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을 했을 때 채굴 보상하고 이 수수료에 대한 그 비용을 채굴업자가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40%, 그러니까 보상 수익 이외에도 이 40%가 수수료 수익으로 이 채굴업자들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채굴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없애는, 그러니까 번되는 거에 대한 그 안이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 된다고 하면은 런던 하드포크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이 세상에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수수료로 쓰였던 이더리움들이 계속 그게 이제 번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POS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스테이킹을 해야 이 지분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잠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경제를 봤을 때 미국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은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달러를 찍어내는데 전 세계에서 진짜 모든 나라가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 이게 일종의 스테이킹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면 물량이 잠기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세상에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이더리움 가격이나 이런 방향이 바뀌게 될지, 지금 디파이나 이런 쪽은 이더리움 NFT가 지금 막 생태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세상에 많이 번이 된다, 없어진다 라는 그런 것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전에 이제 다오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쪼개졌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POW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좀 고인물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다지 좋아하질 않아요.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더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재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뭔가 여기서 좀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업자들이 이제 POW 방식에서 POS로 가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은 이제 채굴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채굴을. 사실 근데 저희 POW에서 가장 큰 게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 그렇게 큰 시장 자체가 이제 방향을 선회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해시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몰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거나 이게 방향이 정해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제가 이제 드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더리움의 300만 원이어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불과 작년만 해도 이더리움이 15만 원, 18만 원 이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건 사실 맞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가격이 흘러가거나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김치코인이라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뭐 가격이 올랐을 때 제가 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돈이 이제 누군가한테 가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훌륭한 프로젝트도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은 투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업계도 1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감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지나오면서 살아남은 코인들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코인들,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뭐 장이 죽더라도, 이제 무너지거나 하더라도 이제 아예 사라지지 않을 그런 코인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알아가시고,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전체 이제 그 포지션에 한 3에서 4 정도만 하고 한 6에서 7 정도는 오랫동안 홀딩을 하시면서 사실 뭐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받을 수는 있거나 혹은 디파이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 홀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이더리움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